우리 카운트다운 시작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시작. 불 꺼줘요? 네. 조금 약하게만 꺼주세요. 5, 4, 3, 2, 1. 시작! 봅시다. 세상에는 진짜가 있으면 진짜를 따라하는 가짜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뭐뭐 있는지 볼까? 나이스. 뭘 따라했을까? 와우, 이 정도는 거뜬히 알아요. 그쵸? 봐봐, 이 C를 교묘하게 바꿔서 K를 C로 바꿨어요. 이렇게 뭔가 진짜인 듯 같지만 가짜인 것들이 있어요. 또 이건 뭐야? 떡도날드, 맥도날드 뭐야? 맥도날드, 맛있는 햄버거를 파는 맥도날드. 그쵸? 바로 이 맥도날드 회사를 따라했어요. 그쵸? 또 뭐가 있을까? 조개킹, 버거킹을 따라했어요. 그쵸? 이 버거킹 인기가 많으니까 이렇게 조개킹으로 따라했어요. 세상에는 가짜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믿는 이 하나님, 우리 교회, 이거의 가짜는 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명품백, 비싼 가방, 근데 가짜도 많죠. 가짜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세상에는 진짜가 있다면 가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똑똑한 어린이들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될까? 그렇죠? 당연하죠. 똑똑한 어린이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게 있어.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라는 질문에 바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보면요. 오랜 시가 우연히 진화되었다라는 이야기와 하나님의 쇠로 설계되었다라는 이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줄 거예요. 눈 되게 크다. 네, 한번 볼까요? 눈 되게 크다. 진화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진화론이 뭐냐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질문에서 첫 번째, 진화론. 우주가 만들어지고 이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숨쉬고 있는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생명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원시적인 이야기를 보면요, 150억, 45억, 38억, 들어봤어요? 여러분 억년 살아봤다.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억이라는 단어는, 억년이라는 시간은 엄청 전에 오랜 기간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살아보지 않았던 이 시간을 어떻게 이 진화론자들은 이야기를 하냐면요, 바로 추측으로 이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론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억년이라는 시간, 네. 이런 150억 년, 그리고 아까 생명체는 38억, 이 오랜 시간 동안에 생명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진화론이에요. 그러면 이 진화론은 생명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은 무생물 분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뭉쳐져서요, 하나의 세포, 여러분이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코아세르베이트, 이러한 원시세포를 만들었다고 해요. 우리 친구 중에서 혜원이는 끄덕끄덕하고 있어. 다 이름 다 있어요. 난 예준이도 알고 미정이도 알고 다 알아요. 보면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포가 어떻게 됐나? 하나의 세포가, 보세요. 뭐 닮았어요? 나뭇가지 닮았죠? 나뭇가지를 뻗어나가듯이 이렇게 나무, 식물도 되고요. 여기 보면 잠자리까지, 동물계,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듯이 이렇게 각각 종으로 진화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진화론의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진화론의 핵심인데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 선생님이 하러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런 하나의 세포가 어류인 물고기, 개구리, 도롱뇽, 새, 포유류, 고래부터 해서 여러 가지 동물들 이렇게 진화됐다 라는 진화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에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300만 년 전에 등장했던 그 최초 인류의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됐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진화론이라는 이야기는 이 할아버지가 만들었대요. 바로 다윈이라는 할아버지가 진화론이라는 이론을 바로 만들어 세웠어요. 그래서 이 자연선택과 돌연변이 두 가지 이제 진화론의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갖고 스토리를 만들어 갔어요. 이래서 봤더니 진화되었다. 보면 목이 긴 기린과 목이 짧은 기린이 있는데 목이 긴 기린은 높은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고 목이 짧은 기린은 못 먹고 토해낸다. 그런 이론으로도 이렇게 유리한 생존 경쟁에 살아남기 좋은 형질을 가진 그러한 동물들만 살아남았다. 그래서 그런 것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진화됐다라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해요. 보면 두 번째는 바로 돌연변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최근에 그러니까 다윈 이후에 추가된 이야기인데요.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하냐면 선생님이 뭐랬지? 연구원이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어떠한 실험을 하냐면 바로 초파리를 갖고 실험을 해요. 우리 친구들 초파리 본 적 있나요? 네. 초파리 본 적 있어? 네. 아주 조그맣죠? 그 초파리를 갖고 선생님이 실험을 해요. 초파리를 돌연변이 시켜보고 그리고 돌연변인 초파리를 보면요. 눈이 일그러져 있거나 날개가 휘어져 있거나 뭔가 정상적인 초파리와는 다르게 빨리 죽거나 약하거나 그러한 형질을 띄어요. 어떠한 유전자가 없는 걸 돌연변이라고 하거나 어떠한 유전자가 바뀌는 걸 돌연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이러한 돌연변이가 바뀌면서 더 좋고 뭔가 완벽한 그러한 생물로 진화되었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도리어 퇴화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연 선택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돌연변이들은 뭐냐면요. 더 나은 뭔가 형질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 보면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도 찍고 뭔가 여러 가지 보세요.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방사선이 바로 돌연변이 일으켜요. 손가락이 몇 개야? 6개. 6개. 이것도 하나의 돌연변이의 예예요. 개구리한테 방사선을 쬐었더니 개구리 다리가 이렇게 헐, 엄마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만드는 게 바로 돌연변이에요. 그리고 이런 진화론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으로가는 세상 법칙. 좀 으로가는 세상 법칙. 돌아라 돌아라 뱅글뱅글 돌아라. 보나,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아, 선생님, 팽이 돌리고 있었어요. 팽이라. 뭐나? 팽이를 치다가 놓아두면 어떻게 되지? 그야, 속도가 점점 떨어지다가 결국 멈추게 되잖아요. 강아지가 죽어서 땅에 묻히면? 예? 그야 강아지 몸이 점점 썩어서 나중엔 흙이 되겠죠?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세요?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눈치챘니? 오늘은 열역학 제2법칙이라는 걸 공부해보자꾸나. 팽이를 치다가 놓아두면 점점 속도가 떨어져서 멈추는 것처럼, 또 강아지가 죽어서 땅에 묻히면 점점 그 몸이 썩어서 흙이 되는 것처럼, 질소와 짜임새가 있던 물질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질소가 무너져
무질서하게 변해간다는 법칙이란다. 어떤 물질이든 시간이 흐를수록 흐물흐물해진다는 말이군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 처음엔 싱싱하던 것이 점점 기운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고 할까? 선생님, 열역학 제2법칙과 진화론과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진화론자들은 처음에 단순한 원소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스스로 결합되어서 단백질이 되고 그 단백질이 시간이 흐르자 아메바가 되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원숭이를 거쳐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이 이론이 방금 배운 자연법칙에 어떻게 어긋나는지 알겠니? 아, 알겠다. 어떤 물질이든 가만히 놓아두면 처음보다 흐트러지게 마련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놓아둔 것들이 점점 발전해 간다는 진화론자들의 의견은 틀린 것 같아요. 단소, 수소, 질소가 합해져서 된 단백질은 단소, 수소, 질소보다 더 질서정연한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원이가 아주 대단한 발견을 했구나. 이미 증명된 자연의 법칙대로라면 질소도가 높은 단백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질소 없는 원소로 되어야 한단다. 하지만 진화론자들은 거꾸로 말한단다. 단순한 원소가 복잡한 원소로 변하고 단순한 생물이 복잡한 동물이 되고 그것보다 훨씬 더 지능적이고 복잡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사람이 된다고 말이야. 진화론자들은 성경이 과학과 어긋난다며 믿지 않는다던데 그 사람들이야말로 아주 기본적인 자연법칙에도 어긋나는 주장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네, 퀴즈 나가야겠네. 퀴즈 나가야겠네. 오, 긴. 보세요. 미안해, 징그러워. 보세요, 우리 친구들. 잘 봤죠? 이게 징그러? 퀴즈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 연력학 제 몇 법칙? 와, 파란색 옷 입으시고 제일 빨랐어. 두 법칙? 네, 이 법칙입니다. 우리 친구들, 천이, 이게 달라요? 네, 박수! 우리 친구들이 봤던 것처럼 연력학 제2법칙이었어요. 그쵸? 그러면 이 연력학 제2법칙이 무엇인지, 왜 진화론자들의 의견이 이거랑 다른지 두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이 법칙은 질서에서 무질서, 무질서에서 질서. 하나, 둘, 셋. 조용해야지. 와, 손 내려. 선생님, 누가 제일 빨랐나요? 네. 여기 윤상이요. 윤상이 다. 질서에서 무질서. 맞습니다. 우리 친구 박수. 네. 네, 고맙습니다 하고.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자연 법칙이에요. 과학적인 법칙인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갈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보면요. 보세요. 태초에 우리 빈 칸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친구들 아는 거 한 번 더 해보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외우고 있는 이 말씀이 답이에요. 봐봐요. 그쵸?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 오랜 시간 우연이 됐다는 거랑은 다른 내용이죠. 하나님이 첫날 빛을 만드시고
맞아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만드시고 물을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이렇게 나무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까지 왔어 지금. 새와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은 바로 비는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바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가장 특별한 우리 바로 사람을 여섯째 날 만드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똑똑해요. 창세기 1장 1절을 외우고 있는 친구들은 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하루라는 개념으로 6일 동안 만드시고 일곱째 날은 쉬셨어요. 이게 바로 창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면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집에 골든 리트리버라는 큰 강아지를 키워요. 근데 강아지 중에서는 누가 있죠? 진돗개도 있고 말티즈도 있고 사냥개 브라우니 같은 그런 개들도 있고요. 다양한 개 종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이 종류대로 다양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객과에서 보면 이렇게 다양해지고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에서 동물원에 가서 볼 수 있는 많은 동물들과 생물들을 보면요. 이렇게 각각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다양해진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 온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 여기 왜 오셨어요? 바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도 배우는데 학교에 가면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아니라 우연히 저절로 오랜 시간 동안 생겨난 게 바로 이 세상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제가요 교회에서 배운 게 있는데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건 제가 배운 거랑 달라서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여러분이 혹시 그러한 혼란을 겪을까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하면 교과서에서 바로 진화론을 배우게 돼요. 근데 이 론자를 보면요. 이건 하나의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좀 더 깊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 친구들 지금 1, 2, 3학년 친구들 맞죠? 맞죠? 이렇게 잘 듣고 있어. 너무나 어린 친구들인데도 어려운 이야기 잘 듣고 있어. 모두 박수! 선생님이 깜짝 놀랐네. 그러면 한번 첫 번째 파트 들어가 볼까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 하면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러한 밀러폭스 오팔이라는 과학자들이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균, 여러분 손 이렇게 펴봐요. 여기에 세균 보여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얘들아 예준아 집에 가면 집에 들어오면 손 씻어야지 한 이유가 뭐예요? 밖에 나갔다 오면 아주 더러운 세균들이 묻어있기 때문에 씻으라고 하시는 거죠. 바로 보이지 않는 세균조차 이렇게 생겼어요.
현미경을 잘 살펴보면 이 세균 안에도요, 뭔가 바이러스로 인해 정보를 저장하는 그러한 정보 저장 물질들이 있고요. 움직일 수 있는 뭔가 모터도 여기 있어요. 쓰레기통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조차 이러한 생물이 생물로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런 세계조차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리고 그렇게 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파스테르 우유 먹어봤죠? 이 파스테르는 바로 루이 파스테르라는 과학자 이름을 따서 만든 건데요. 이 루이 파스테르라는 과학자가 어떠한 이야기를 했냐면 생명체는 오로지 생명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생물에서 생명이 된다? 아니죠. 무생물에서 생명이 될 수 없고 생명은 오로지 생명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그 생기를 우리에게 넣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으로부터 바로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요. 짧은 시간에 이런 지층이 형성되고 그리고 화석이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보면 진화론자들은요. 이만큼 30cm가 쌓이려면 얼마나 걸린다고 이야기하나? 그냥 5,000년이 걸린대요. 그럼 60cm는 1만 년이 걸리는 거죠. 즉,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데 짧은 시간 안에 지층이 생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에 화석, 바로 돌이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 소개해 주려고 했어요. 여기는 뉴질랜드 타네베라 산이 펑! 폭발했어요. 폭발해서 이 성교원이요 화산재에 덮이게 되었어요. 이 화산재에 덮인 이 성교원을 30년 이후에 가서 봤더니 이게 바로 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화석이 되어버린 거야. 우리 친구들이 뭐처럼 보여요? 모자기 깨진 거. 알. 이거는 사람들이 그냥 쓰고 다니는 모자였어요. 화석이 생기려면 오랜 시간 동안 걸린다고 했던 그런 진화론의 주장과 다르게 30년 만에 이렇게 모자가 돌이 됐고요. 이거는 사람들이 먹는 햄. 바로 햄이 저렇게 돌이 돼버린 거예요. 헐 오마이 오마이갓. 이거 돈이 되었어요? 맞아요. 보면요. 이렇게 무슨 말 하냐면 짧은 시간 동안에 특별한 상황에서는 돌이 될 수 있다. 즉 화석이 될 수 있다는 단적인 예예요. 빠르죠? 몇십만 년, 몇천만 년, 만 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화석이 될 수 있다는 예예요. 근데 이러한 화산이 폭발했다는 그런 특별한 격변적인 상황이었겠죠. 갑작스럽게 산소가 차단되고 뜨거운 온도와 강한 압력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야 돼요. 또 하나 증거는 뭐냐면 보세요. 영국의 요크라는 지방에서 우물 밑에다가 뭐를 달아놨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곰인형을 달아놨어요. 근데 곰인형이 뭐가 됐다? 뭐가 됐다? 돌이 됐어요. 어떻게 곰인형이 3에서 5개월 사이에 돌이 될 수 있었을까? 화산 때문에. 화산 때문에? 여기는 뭐라고 써져 있죠? 석화우물 밑에다 달아놨던 곰인형이야. 맞아요. 우리 혜원이가 맞췄어. 물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 석화우물에 있는 물의 성분이 바로 곰돌이를 방해석으로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물질이 들어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화석이 되기 위한 조건 중에서 바로 짧은 시간이 필요해요. 격변적인 상황. 뭐냐면요. 나도 봤어 이거. 와, 창조과학에서 봤어요? 저 이거 어떤 박물관 가서 이런 거 좀 봤어요. 와, 그렇구나. 이 물고기를 보세요.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오,
보면요, 뭔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잡힌 게 화석화된 게 맞죠? 그래요. 물고기를 먹고 있는데 죽었어요. 그리고 물고기가 죽은 다음에 미생물에게 또 다른 물고기에게 먹혀서 부패되면요, 물고기가 위에 뚝 떠뜨게 되어야 돼요. 원래 그래요. 부패되거나 그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비늘이 다 살아있죠. 살점도 그렇고 바로 짧은 시간에 화석이 된 증거예요.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비닐이 다 살아있죠. 무슨 말이냐면 짧은 시간 안에 뭔가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이 화석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요, 화석이 생기는 어떠한 그 층을 따라가 봤어요. 우리나라도 화석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딱 열심히 파보면 태저감이라는 그러한 층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많은 화석들이 묻혀져 있는데 바로 같은 시점에 많은 물질들이 이렇게 퇴적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짧은 시간 안에 땅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볼까? 아까 30cm가 쌓으려면 얼마나 걸린다? 와, 어려워. 진짜 어려워. 이거 기억력 테스트야. 뭐 누구야? 제일 빠른. 와. 태고 나오세요. 검은 태고. 와, 박수. 와, 정말 똑똑해. 5천년이 걸린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 산이 펑 하고 폭발했어. 폭발해서 이렇게 눈 덮인 산이었기 때문에 눈이 녹아서 호수 수위가 높아졌죠. 그리고 진흙층이 쌓였고요. 그렇게 쌓인 진흙층을 봤더니 보세요. 15m나 되는 이 진흙층이 2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쌓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지층이 쌓이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진학자들의 주장과 다르게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한 변화, 상황에서 이렇게 지층이 쌓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오. 그래, 사람이 요만해. 사람 보여요? 요만해. 그러면 여러분들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이 바로 미국에 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층이 쭉 펼쳐져 있는 곳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생겼을까? 선생님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가봤어. 가봤는데 진짜 이렇게 많은 지층들이 펼쳐져 있고 이게 바로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뭔가 엄청난 격변, 노하우스 같은 큰 사건이 있어야지만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우리 친구들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 너무 잘 듣고 있네. 땡글땡글. 우리 친구들 보면요, 이 진화론자들의 이야기랑 다른 발견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쥐가 박쥐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 꼬리가 들어갈랑말랑, 날개가 나올랑말랑, 중간 단계 화석이 있어야겠죠. 화석은 이전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 이런 화석이 발견되면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보면요, 이런 화석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고 이런 화석이라고 이야기하는 화석들조차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화석 본 적 있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그래요. 화석은 발견될 수가 없었고 발견되지도 않았어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야. 어류에서 양서류가 되었다라는 주장에서 이렇게 중간 단계 화석이 있을까? 그리고 또한 2억 5천만 년 전이라는 이런 양치류의 식물이 지금이랑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모습이죠. 6천만 년 전이나. 그쵸? 똑같아요. 그리고 이 식물도요. 고무나무 이파리도 똑같아요. 뭔가 오랜 시간이 지났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이론에 의하면 더 뭔가. 근데 똑같은 모습을 띠고 있어요. 잠자리도 마찬가지예요. 3억 년 전에 잠자리 화석이고요. 공룡이랑 같이 살았던 잠자리예요.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잠자리 봤어요? 네. 지금의 잠자리는 뭔가 울트라 캡슐 잠자리인가? 구치 잠자리인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날개 4개, 위로 비율도 똑같고요. 다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잠자리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고 잠자리를 만드신 거고요. 하나님은 토끼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시다가 귀 2개, 쫑긋쫑긋 귀여운 토끼를 만드시는 거고, 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진 동물들인데, 곤충들인데 뭔가 시간이 지난다고 달라지지 않겠죠?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건데 변화하지 않은 걸로 발견됐어요. 불가사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요 공부 좀 해봐서 아는데요, 실러캐스라는 것을 알거든요. 이 실러캐스는요 어류에서 양서류로 진화되었다는 아주 강력한 주장을 하는 물고기예요. 그럼 화석이에요. 선생님, 이거 얘기해보세요. 해볼 수 있겠죠? 그래요. 살아있는 화석. 보면요, 왜 그러냐, 얘가 왜 그런 주장으로 실러캐스가 이슈가 되었냐, 바로 이 앞지는 어미를 잘 보니까요 뭔가 앞으로 나올랑말랑. 근데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앞다리가 있잖아요, 그쵸? 뒷다리가 있잖아요. 뭔가 손가락처럼 발달된 구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양서류의 양서류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발견이 됐어요. 아까 친구가 살아있는 화석 그랬잖아요. 맞아요. 4억 년 동안 진화하지 않은 전설적인 물고기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직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실러캐스의 물고기는요, 이렇게 조금 더 앞지느러미가 발달된 모습으로 만들어진 그런 물고기일 뿐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가오리 본 적 있죠? 납작하고, 보고는 동그랗고,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얼굴이 길다랗고 눈이 땡그랗고 다 각자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쵸? 물고기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보시기에 땡그랗고 납작하고 다 이렇게 각기 종류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잘 달려오고 있어. 마지막이야. 보면요, 하나의 세포에서 나뭇가지를 뻗어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발견된 화석을 보니까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띵띵띵띵, 각기 종류대로 바로 보면요 성경의 이야기를 더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보면요, 이 시대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바로 시대 순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가장 오래된 시대는 언제일까? 뭐라고? 고생대.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예요? 소연이? 우리 소연이가 대답을 제일 잘하는 것 같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래서 이렇게 시대를 나누고 있어요. 바로 이건 진화론의 이야기예요. 보면요, 공룡이 살았던 시대에 우리 선생님이 이따가 공룡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 공룡이 살았다가 멸종한 이 중생대, 그리고 사람이 등장한 이 신생대. 잘 보세요. 바로 사람과 공룡은 같이 살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죠. 앞에 보면. 근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공룡이 살았던 중생대 백악기 지층에서 사람이 사용하는 해머나 여러 가지 물질이 발견됐고요. 또한 이거는 망치야, 망치. 사람이 쓰는 거예요. 이런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공룡이 살았던 그 지층에서 사람의 손가락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사람의 손가락인가 보기 위해서 잘라서 잘 살펴봤더니 인대, 뼈, 이런 흔적들을 보고 진짜 사람 손가락이구나 알 수 있었어. 무슨 말이냐면 공룡과 공룡의 시대에서 사람의 손가락이 나왔다는 것은 첫 번째, 공룡과 사람이 같이 살았다는 주장이 되고요. 두 번째, 이 1억 1천만 년 전이라는 이 시대가
오랜 시대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 안 됐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한 하발 18계곡에 보면요. 공룡이 사람을만 쫓아가는 그림들이 있어요. 이 벽화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동굴 벽화는 그 당시의 생활과 문화를 사람들이 종이가 없기 때문에 벽에다 그렸거든요. 이렇게 공룡이 사람을 쫓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바로 에드모드사우루스의 모습이에요. 성경에도 바로 나와 있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이야기해 줄게요. 마지막이야, 마지막. 봤잖아요. 밝은 흔적이 없는 인류의 조상을 보면요. 영상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해골 사진이 정말 진화의 증거일까요? 후원아. 진화구나. 그런데 뒤에 숨긴 게 뭐야? 이거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서. 자, 봐. 으아! 이게 뭐야? 괴물이다. 치! 남자애가 뭐 이런 걸 보고 놀라니? 이 사진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진화론 학자들이 발굴해낸 뼈들이야. 바로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 모습 화석이란 말이야. 중간 모습 화석? 그래. 이렇게 분명히 역사적으로 살다간 증거가 발견되었는데도 원숭이가 사람이 된 걸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어?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모습 화석이 발굴될 수 있겠니? 너 어제 지난번에 말했지? 화석이야말로 증거 중에 증거라고. 그건 자존심 상해. 진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나저나 정말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모습의 뼈가 발굴되었다면 그 화석이야말로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절대적인 증거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오스트랄로피테구스, 자바인, 북경인 같은 뼈 사진을 본 모양이구나. 오스트라 뭐야, 하여튼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외우지도 못했어요. 자, 이 사진이지? 맞아요, 이거였어요. 선생님, 이게 정말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모습인가요? 그렇다면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말이 맞잖아요. 구원아,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말 잘 들으렴. 이건 지금까지 배운 어떤 사실보다도 중요한 거니까. 네, 선생님. 우와, 이 사진들 좀 봐. 아무리 봐도 흉측해. 자, 지금부터 여기 있는 사진들을 하나씩 열어볼까? 내 말대로 이름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말이야. 이 화석은 라마피테쿠스라고 하지. 인도에 살았다고 쓰여있네요. 진화론자들은 이 화석이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이 된 원숭이라고 믿고 있었단다. 그런데 후에 그 화석을 자세히 연구한 결과 이건 사람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단순한 원숭이에 불과하다는 게 밝혀졌지. 예? 그냥 원숭이 뼈였다고요? 심지어 진화론자인 미국 예일대학 교수팀조차도 화석 연구를 해본 결과 이 뼈는 원숭이 뼈일 뿐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증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결론 지었단다. 그렇군요. 진화론 학자가 그렇게 말했다면 정말 원숭이 뼈에 불과한 게 확실하겠군요. 오스트랄로피테구스. 이 화석 이름은 정말 어렵구나. 이 화석의 특징은 다른 건 원숭이와 같은데 이빨이 사람과 닮았다고 해서 인류의 조상으로 받들어진 거야. 정말 이빨이 사람 같아요? 아마 비슷했었나 봐. 하지만 영국의 해부학자 주커만 박사가 15년이나 연구한 결과 이건 역시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원숭이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단다. 그럼 그렇지. 이렇게 못생긴 주제에 감히 사람이 되고 있다고? 이건 이름이 쉬워서 좋네요. 자바인. 이 화석은 따로따로 발견된 뼈들을 마치 같은 몸에서 나온 것처럼 조작한 거야.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 화석을 발견한 튜브와는
유명해질 속셈으로 그 사실을 숨겨왔단다. 나 이제 떴어. 마침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자기들 학설의 증거를 찾고 있던 진화론자들은 제대로 깊이 있게 연구도 하기 전에 이 사실을 믿어버린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거듭 연구한 결과 머리 쪽은 원숭이, 다리뼈는 사람이라고 판명났지. 원숭이와 사람이 각각 죽어 있었다는 말이군요. 같은 몸에서 나온 뼈가 아니라는 게 밝혀진 거지. 그럼 그렇지. 그래도 진화론자들은 이것이야말로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된 과정을 증명해주는 화석이라고 부인한다. 다행히 드보아가 죽기 전에 죄를 뉘우치고 사실을 밝혔어. 그건 사실 뻥이야. 각각 따로 발견된 원숭이 뼈와 사람 뼈를 마치 같은 몸체에서 나온 것처럼 발표했다고 말이야. 듣고 보니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군요. 전부 원숭이 뼈에 불과잖아요. 북경인? 이건 그냥 넘어가는 게 좋겠다. 이 화석은 몽땅 분실되어서 지금 남아있지도 않아. 이런 뼈가 북경에서 발견되었다는 진화론자들의 말만 듣고 어떻게 진화의 증거라고 믿을 수 있겠니? 그러면 원숭이 뼈라는 증거가 나타나도 버젓이 아니라고 우기는데 증거마저 없어진 북경이를 그 사람들 말만 믿고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순 없죠. 이번엔 네브라스카이냐. 이건 미국에서 발견되었군요. 미국 서부에서 발견될 당시 이거야말로 진화의 증거라고 야단법석을 떨었었지. 그런데 이거야말로 웃기는 코미디였단다. 웃기는 코미디요?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한 증거이기는커녕 이건 원숭이도 사람도 아닌 멸종된 멧돼지 뼈로 판명이 났거든. 이런, 이젠 원숭이가 멧돼지로 둔갑한 일까지 생기는군. 다음엔 필트다운 있는 사진이에요. 영국에서 이 화석이 발견되자마자 첫사람이라고 부를 정도로 흥분들을 했었지. 이거야말로 사람의 진화 과정 중에 진짜 중간 형태라고 믿었거든. 아니었나요? 아닌 정도가 아니야. 기가 막히게도 이 뼈들은 오래된 것처럼 보이려고 철염으로 화학 처리를 한 데다가 이빨뼈는 줄로 갈아서 긁힌 자국까지 있었어. 어떻게 유명한 학자들이 양심도 없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엉터리 과학자들이 있다니 아무도 못 믿겠어요. 이번엔 네안데르탈인 화석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보렴. 웃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걸. 이번엔 또 뭐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기대되는데요? 어이없는 엉터리 증거였지. 진화론자들은 이 뼈들이야말로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 걷기 시작한 때의 화석이라고 주장을 했었지. 하지만 나중에 연구한 결과 원숭이의 뼈가 아니라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어깨가 굽은 사람의 뼈였다는 결론에 이르렀어. 맙소사, 이젠 병든 사람의 뼈를 가지고 진화의 증거라고 하다니. 거였어. 우리 친구들이 보진 못했지만 뭔가 발견을 했어. 송곳니를 발견했는데 이건 사람 것도 아니고 원숭이 것도 아니고 보니까 멸종된 멧돼지 이빨뼈였다고 합니다. 필립 다우니는 사람의 머리와 머리 두개골과 원숭이의 턱을 조합해서 사기극이었어요. 네안데르탈인도 아까 봤듯이 어깨가 굽은 사람뼈였어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구루병이라는 병이 걸려요. 어깨가 굽은 거야. 왠지 원숭이처럼 보였잖아, 뼈가. 그래서 원숭이인 줄 알았더니 중간 단계 화석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던 거죠.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봤던 것처럼 이렇게 중간 단계에 화석이 없어요. 그래서 진화론자들 주장처럼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어요. 이 진화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바로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짧은 시간에는 이 진화론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우리가 주사기를 던져서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 우연과 확률, 바로 이런 확률, 우연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요, 이런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바로 믿음이 필요해요.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진화론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강력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친구들은요, 이 이야기가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 배워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죠. 그쵸? 믿고 있나요? 그리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매일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는 이 진화론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하나의 이론으로서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여러분이 절대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거 보세요. 이게 뭐처럼 보여요? 비타민?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뭐냐면요, 이 옷핀의 끝이에요. 이 옷핀의 끝에 자세히 보면요, 덕지 세균이 붙어 있어요. 보세요. 선생님이 갖고 있는 이 마이크에도 엄청난 세균이 있어요. 근데 이 세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요, 하나님이 너무나 멋지게 만드셔서 이 세균을 다 무찌를 수 있는 그러한 출동, 멋진 보호 경비대를 우리 몸에 세우셨어요. 백혈구, 맞아.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이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 친구들 손 보세요. 이 손에는 옆에 있는 친구들과는 다 다른 지문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이 지문의 패턴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나와 너 이렇게 다 독특한 존재로 다르게 되어 있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화면을 보면 볼 수 있어요. 보여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거는요, 바로 목적이 있어요. 친구들 보면요, 지문이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우연히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그냥 우연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을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우리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이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만 말씀하신 말씀일까? 아니요. 그러면 너무나 교육을 잘 받았어요. 맞아요. 믿음이 있는 친구들이야. 바로 예레미야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께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연히 너를 만든 게 아니라 너희들을 엄마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리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또한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웠노라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난 특별한 존재고 하나님이 미리 구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우리 친구들 그러면 퀴즈를 내고 같이 들어볼게요. 보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각도를 하나씩 대볼까? 몇 도 같아 빨간색을? 90도? 90도? 100도? 108도? 1000도. 그러면 초록색은? 360도. 엥. 90도. 190도. 190도? 보세요. 우리 친구들 보면 뭔가 얘가 더 커 보이고 좁아 보이고 뭔가 달라 보이잖아 다.
근데 각도기로 재보면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착시 효과라는 거야. 오, 뭔가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거야. 그게 막 착시 효과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진짠지 가짠지 알기 위해서는 바로 각도기로 재보면 알 수 있겠죠. 네. 두 번째 질문. 이 초록색 테이블과 빨간색 테이블을 비교해 볼까? 길고 길고 뭔가 네모네 보이죠? 똑같아요.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처럼 보여요. 똑같아요. 근데 맞아요. 우리 친구들 벌써 알아챘네. 가로 세로를 길이를 재보면 똑같아요. 근데 얘가 왜 더 길어 보일까? 바로 착시 효과예요. 그러면 이게 같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로 재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질문. 우리에게 있어서 자와 각도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게 옳은 건가요? 저게 옳은 건가요? 구별할 수 있는 각 자와 각도기는 무엇이 있을까? 박수. 나오네요. 와, 친구 박수. 너무 똑똑해. 아까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죠?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헷갈릴 때마다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헷갈릴 때마다 뭘 봐야 된다? 성경을 보면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지혜를 가득 담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너무너무 잘 들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담기 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가 알게 하시고 이것이 옳은 일인가 저것이 옳은 일인가 고민될 때 성경으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지혜로운 원천교회 어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선생님 박수. 감사합니다. 박수. 지금 무려 1시간 동안 여러분